네, 우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천스탁 외치던 어제 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또 연초 분위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낙폭을 좀 확대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축소해가는 국면. 지금 두 분과 함께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종 대표,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은 시장이 맞을까요? 일단 저희 지금 막 하방 변동을 그리고 있는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현대차까지 두루두루 준비를 했고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박건희 사장님께서 긍정 4개, 중립 3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곽 대표님께서는 긍정이 5개로 보여지네요. 그 가운데 바이오부터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 내리는 것은 피하고 보자일까요? 두 분의 의견이 모두 중립입니다. 사실 오늘 큰 폭으로 내리는 쪽은 코스피 쪽 바이오가 아닙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CDMO 키워드 딴이라기보다는 바이오 테크 쪽이에요. 그 트리거는 알테오젠이었고 사실 어제 알테오젠의 움직임이 하방 쪽으로 변동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규모와 다르게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은 신용의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왔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낙폭을 또 크게 만들다 보니까요. 다른 바이오 테크 기업들, 시총 상단주들 있죠. ABL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까지 일제히 1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그 알테오젠 쪽에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좀 말아 올리나 싶지만 여전히 하방권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변동 구간을 거쳤는데요.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찾아볼까 등등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어떤 의견 주실까요, 곽 대표님? 일단은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꽤 시장에서 많이 컸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조단위 계속 수출이 계속 돼 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래도 기술 이전이 좀 체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우세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5천억도 채 안 되는 계약 규모였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망으로 작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전반에 있어서 섹터 조정에 대한 명분이 되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약지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수 상승세가 좀 끌어올려지면서 제약지수가 올라가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면 그 코스닥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내일이죠. 22일 목요일에는 BOJ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계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막상 그 주가를 내릴 만한,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그런 명분이 필요한 상태에서 알테오젠이 그 명분 역할을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 청산에 대한 공포감을 한번 시장에서 지수단으로 때려맞은 그런 공포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6개월 단위로 이제 정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 BOJ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전거래일부터 그런 변동성이 저는 계속 이어져 나왔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이런 좀 유감스러운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지수단의 지금 하락률 자체가 마이너스 한 6.58%까지 한번 밀렸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3%대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시장 지수단에서 곱하기 2, 3배수 해서 개별 종목군들 흐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약 지수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떨어진 영향도 있겠으나 오늘 전반적으로 그럼 제약 지수에 해당하는 제약 종목들은 많게는 이제 10%에서 12%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코스닥 전반적인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ABL 바이오도 마이너스 10%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이너스 11%, 그리고 펩트론 역시도 지금 10%대 하락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개별 이슈만으로 사실 이렇게 실망감이다 하면 알테오젠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시총 상위권의 제약 종목들도 떨어지는 거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계 심리가 작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흘러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작정 뭐 손절매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부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는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주가가 낮아진 만큼, 또 차익 실현이 나온 만큼 나중에 또 하단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제약 지수 단에 있어서도 또 제약 섹터 단에 있어서도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그런 부분들과 또 각각 개별적인 이제 제약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각 보유하고 계신 종목단의 여러 스케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테크 쪽으로서는 지금 심리가 알테오젠 하나의 개별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테크 전반으로 빠지고 있는데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리가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매수 또한 열어놓고 살펴볼 수 있겠다. 손바뀜 현상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겠는데 타이밍이 참 문제다라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박건희 사장님께 여쭐게요. 사실 알테오젠은 로열티 2%도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면 5%까지 봤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인데, 알테오젠이 멈춰주는 것을 지금의 하나의 지표로 봐야 할까요? 올라올 기업은 언젠가 올라온다면 네. 역시나 타이밍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의 중립 의견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도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이 뭔가 조그만 악재 이제 예. 바이오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시장에 두 축이 있었죠. 성장주에서 이제 로봇주가 있는데 거꾸로 현재 로봇주들은 이제 잘 버티고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펀더멘탈, 실적 이런 걸로 좀 회귀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 분들로는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매수가 들어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희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네. ABL 바이오 이렇게 기술 이전하고 관련돼 있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보이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투심이 조금 눌린 감이 있는데 지나가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장에서 보여졌듯이 이 펀더멘탈, 실적, 또 이제 조만간 이제 실적 시즌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키워드가 실적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만 좀 잘 해서 옥석 가리기만 잘 한다면 바이오주들도 기회가 있다 해서 중립 의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바나 셀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실적 대기하고 오히려 지금 덜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더 안전한 선택지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테크 쪽에 있어서 심리가 하방 쪽으로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우리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이유가 생겼네요.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로봇은 바이오와 다르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분의 의견이 중립과 긍정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곽 대표님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도 강합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중에 53만 5천 원 터치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KB증권에서는 목표가 80만 원 불렀습니다. 자, 로봇도 오늘 그동안 올랐었던 로봇
안 올랐었던 로봇, 덜간 로보틱스들에서 다시 또 플러스의 기계를 크게 만들어내니까 여전히 지금 수급은 바이오 빠져나와서 로봇부터도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곽 대표님, 지금 또한 우리에게는 탑승을 해야 하는 시점으로 바라보는 긍정이에요? 일단은 뭐 보유자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종목단에 있어서도 옥석 가리기만 한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자동차주들과 같이 함께 이제 또 엮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2%대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 쪽도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 보면 현대차는 거의 9%에서 10% 가까이 지금 상승률 나와주고 있죠. 기아는 지금 현재 3%대의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또 왜 오를까? SK 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현대차 쪽에서 그 CS에서 이제 아틀라스 공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관절에 해당하는 부품들,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품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지금 삼성전기 쪽에서도 이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그 산업군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게 다음 주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소폭 반영됐을 가능성 높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CES에서 악시움이라는 그죠. 액추에이터 브랜드를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지금 로봇 부품단에 있어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나 유로메카 같이 새롭게 로봇 부품주 중에서 주도주로 떠오른, 대장주로 떠오른 종목들도 시장에서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보면 여전히 이제 해성 에어로보틱스와 로보로보와 같은 종목들이 또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로봇주 단에 있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는 지금 계속 좀 눈치 보기를 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쪽은 아니지만 로봇 감속기 쪽에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 또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이런 로봇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치고 가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갈 길을 잃은 그런 이제 수급들이 계속 로봇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지고 전거래일부터 이제 로봇주들도 약간의 좀 차익 실현도 나오면서 변동성이 네. 있는데 그거는 지금 흐름이 단기적으로 또 원전주 쪽으로도 수급이 가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돼서 흔들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들 자체가 일단은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시연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고성장한 이미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 진입한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이랬던 이제 자동차 그 사업 부문이 로봇 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자동차 부문의 그런 그 사업 선장성보다 앞으로 이제 로봇 단에 있어서 그 사업 성장성이 이제 앞으로 한 2배 정도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증권가 쪽에서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현대차 그룹 쪽에 파생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여전히 조금 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또 파생적으로 볼 수 있는 현대차와 또 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로봇 부품단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HL 만도 역시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관점하에 로봇주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 좀 더 긍정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수급 이동적 성격으로서 지금 로봇 강세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최우선 섹터로 로봇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 로봇 중심은 현대차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HL 만도를 지금 저희에게 언급 주셨는데 사실 정말 많이 언급 주셨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도 안 갔을 때부터 언급 주셔서 지금은 덜간 로보틱스의 대장으로서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언급 주셨던 로봇주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시세 열어놓고 보자 의견 계속 유지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 보자, 적어도 뭐 2월 달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짧게 보면서 가셔야 하는 시기인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계속 보유할래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좀 추세 매매 관점에서 종목들 대응하시라는 전략적인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유지비가 연에 한 1,4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인건비로 따지면 1억 4천 정도 되니까 아마 손익 개선이 엄청 일어날 것이다가 이번에 또 KB증권이 왜 목표가를 올렸는가에 또 근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가적으로 현대차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게 될까요? 물론 실적 발표 전에서는 그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 저희는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핫하게 움직이는 쪽이 있어서요.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LNG 살펴볼 거고요. 박건희 차장님께서 긍정을 주셔서 궁금해요. 차장님, 여기야말로 트럼프의 워딩에 따라서 수급이 집결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인데요. 네. 강관주 급등이 오늘 그 연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공장이 있다, 뭐 생산 기지 있다라고 하는 쪽도 우리 알고 있고 네. LNG 쪽에 있어서는 근데 그 사업의 시작점이 조금 먼 미래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네. 뭐 상한가 갈 정도로 움직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긍정의 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 넥스틸이 가장 네. 대장주격인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알래스카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강관 업체가 하나가 될 걸로 네.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넥스틸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죠. 물론 연도별로 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뭐 퍼 7배, 뭐 PBR 0.5 전형적인 저희 시크리컬 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들을 하나 놓고 보면은 역시 저평가 모멘텀이 보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될 여건에 있는 이런 업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 저희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 올라갔었던 시크리컬에 국한을 하면은 화학주가 네. 그런 모습이죠. 화학주가 사실은 뭐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평가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LNG도 그 중에 하나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다만 기존에 찾았었던 게 LNG 하면 밸류체인이 어디냐 찾아보면 뭐 피팅주부터 찾아서 뭐 보냉제주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찾았는데 그 밖에 또 플러스 알파로 갈 게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강관 쪽도 괜찮거든요. 강관이 크게 보면 이렇게 LNG도 있지만 저희가 유정관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유가라든지 LNG 에너지 전쟁의 싸움에 있는 게 또 LNG고 그동안 못 갔었던 게 또 강관이었고 그래서 수급이 이런 쪽으로 좀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관업체가 굳이 오늘 가는 이유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LNG주들의 밸류체인을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조금만 덧붙이게 된다면 2026년도에 미국 중심의 LNG 프로젝트가 가시화가 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밸류체인의 맨 앞에 있는 피팅주들은 당연히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사실 LNG의 찐 수혜주로는 계속해서 보냉제 업체들 보냉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한국카본을 필두로 해서요. 사실 이런 거를 플러스로 해서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크게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그러면 조선 기자재단이 돼버리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그쵸?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넥스틸과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과 같은 그런 키워드단으로 압축해서 관심 종목 꾸준히 기회 있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에는 예전에 사실 2023년도의 그 시점하고 또 틀려요. 2023년도는 사실은 주가가 다들 올라가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한국카본만 놓고 보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뭐 5배, 10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가 굉장히 저평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 그대로 맘 편하게 사는 시기하고 지금은 좀 틀려진 건 네네. 사실입니다. 지금 증권가 쪽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한국카본만 예를 들어도요. 상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엔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실적을 2027년도, 8년도 것까지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좀 빡빡해졌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그냥 느긋하게 저평가 모멘텀으로 훗날에 실적이 좋아지겠지. 요걸로 사기에는 시장이 냉정해졌습니다. 네. 분명하게 실적을 지켜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요. 주가는 이미 한 10배씩 올라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챙겨보긴 하셔야 되는데 그 실적이 또 좋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확실히 있는 거는 사실인 걸로 보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싸게 사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주들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거를 저는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분할 관점에 매수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유 덕분에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을 때 사는 것이 안전한 매수가 될 수 있다 의견 받아봅니다. 잠시 후에 탑픽 또한 조선주에서 챙겨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이따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핫하네요. 어제도 로봇과 원전 쪽에 오전부터 수급이 모였는데 오늘 또한 원전 강합니다. 자,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곽 대표님께 의견 여쭐게요. 어제 애프터에서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기술은 상한가에 다시 안착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가는 거고 한신기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파워텍도 어제 움직임이 굉장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계속 기조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조금 시총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조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거든요. 이미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은 계속해서 양봉을 깊게 날아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표 종목들도 여기서 돌파 지점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원전주가 기로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상향 조금 더 탄력도나 강도 보세요. 일단은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양봉 마감하거나 밑꼬리가 더 길게 달리지 않는 한 조금 더 추이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원전주들이 또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된 이유가 이제 12차 정기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11차 정기본에서 원래는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하겠다라고 고수를 하면서도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노이즈가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했더니 국민들도 대다수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또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함께 또 SMR 1기에 관련된 그런 또 모멘텀이 지금 들어와준 상황이라서 기존에 이제 원전주 하면은 사실 해외 수주 모멘텀이 더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 수출주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내수주로서의 그런 이미지 탈바꿈도 좀 어느 정도 작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단은 원전을 건설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들 딴에 있어서 낙수 효과를 전반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낙수 효과를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SMR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국내 기업에서 가장 먼저 또 건설 쪽에 임하는 곳은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원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건설이 지금 계속해서 시세를 쳐주는 모습들이 1월 달 내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지만 SMR 지금 파운드리 공장도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MR 쪽에 있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그런 시세 반영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거나 내지는 또 신규 접근을 좀 더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전 10만 원 아래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신규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10만 원대 부근까지는 신규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10만 원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또 추세가 쭉 단기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또 대형주이자 대장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현대건설 흐름 따라서 타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주들의 동향과 방향성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신년 기자회견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종목으로 BHI가요.
박건희 차장님, 종가상 잡고 신고가 부근에서 네.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조금 네. 아쉽거든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세요? 원전주는 결국에는 해체.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노후화된 게 4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사이클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규 원전이 미국을 필두로 나온다는 거죠. 그 미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서 동시다발적인 걸로 나오는데, 그 BHI 같은 경우가 사실 보일러 관련된 기자재인데, 이 원전 관련된 BOP죠. 이 기자재는 지금 한 1% 정도밖에 비중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 관련돼서 이제 진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이 확 열려버리게 되면 BHI가 더 수혜를 받을 거고, 사실은 이게 보면은 구조적 성장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돌파력 조금 더 그렇다면 기대해 봅니다. 기업을 믿어보면서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대표님의 탑픽으로 넘어갈 거고요. 와, 오랜만이에요. 제우스가 나타났네요. 네. 신들의 신. 네, 일단 제우스라는 종목,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모멘텀과 로봇 모멘텀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이제 전공정단에 있어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잘 만드는 반도체 장비가 이제 세정 장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HBM 세정 장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개화될 HBM4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가 본다면 충분히 이제 HBM향 관련 수익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삼성전자의 그 미국의 테일러팩 공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거라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앞서서 소재랑 장비 투자를 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우스 역시도 그런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 기대감 가져가 보고요. 또 로봇 쪽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로봇 모멘텀도 보자면 제우스가 2019년도에 일본의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도 같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로봇 사업 부문도 호조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포트폴리오도 지금 다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로봇 쪽에서도 수주고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커스텀 로봇 시스템 수주한 그런 관련 이력들도 계속 들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해 보자면 제우스도 충분히 모멘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달 전고점 구간대 17,500원 돌파 여부 보시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제우스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박건희 차장님께서 조선주 내에서 탑픽 주셨는데요. 큰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저점 대비 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도 기회 있다 시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2027년도, 8년도 실적까지 끌어오면 증권가들 목표를 한 36,000원에서 9,000원까지 최근에 좀 상향을 했는데 그만큼 실적 관련된 여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계속해서 FLNG인데 삼성중공업이 2025년도 수주가 7.9 10억 달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FLNG 2기에 대한 목표가 빠져 있습니다. 공백이 생겼는데 그게 이번 연도로 넘어오죠. 근데 FLNG를 2기를 수주를 하면은 수주가 어느 정도로 잡히냐면은 40억 달러가 잡히거든요. 30에서 40억 달러.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2025년도 총 수주액이 7.9 10억 달러. 그러니까 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FLNG 2개가 40억 달러예요. 그만큼 모멘텀이 큰데 이게 또 가스선 정도의 고수익의 선종이거든요. 시장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죠. 거기다 또 FLNG뿐만 아니고 LNG 모멘텀 그리고 벙커링선 뭐 이런 것들의 고수익적인 선종이 계속해서 매출에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삼성중공업이 조선주 중에서는 거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 일단 33,000원 짧게 한번 잡아보고 그 후에 한번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여력 10%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FLNG 추가 수주분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높게 또 보겠습니다. 두 분과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대응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